반쪽 내각 출범이 현실화했습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도 검토 중이어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의 시작과 끝을 다 이분이 하셨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매각 이후에도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가 들어와서 나가는 때까지 모든 부분에 관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혈감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론스타 얘기가 끝난 게 아닌 게 그럼요. 아직까지 지금 론스타가 론스타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매각을 못하고 국내에서 매각하다가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 현 정부 방침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나? 론스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파는 시기가 늘어져서 손해를 봤다. 지연배상금으로 무려 5조를 청구하는 상황이고 론스타가 아마 올해 내지 내년까지 올해쯤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5조를 5조를 물어줘야 줘야 할 돼.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관이 됐어. 이분이 장관이 된 거예요. 이분이 론스타의 실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산에 있는 합참본부에서 합참차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군은 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참차장 정도 되면 관사도 용산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관사에 살면 집이 필요 없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셨어. 근데 또 관사에 들어오니까 집이 필요 없으니까 관사에 있으면서 집은 세놓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세놓은 전세 자금을 받아서 또 아파트를 사시는 거야. 송파구 잠실 그리고 수원 정통에 이렇게 아파트 세 채를 2010년대 후반 소위 말해서 부동산 그 좀 좋다는 동네. 좋다는 다 야, 분양도 받으시고 사기도 하시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하니 이런 집에 사시오라고 주는 게 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이브된 뭔가 자신의 어떤 자산 가지고 여러 재로 돌려막기.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업무상 비상 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관사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뭐 재테크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봤을 땐 굉장히 박탈감 느끼는 당시에 이제 합참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용산에 관사가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하셨던 분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이름도 독특하십니다. 네, 이름이 이창양. 그분 글은 잠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곤란하다. 국가가 장려금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분의 주장이야. 이런 사고방식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무슨 공산주의 소비에트 무슨 저기 맞아요. 그런 데서 국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하는 거는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도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 관리자로 거의 뭐 임원이라 등록이 있다는 그러던데요. 거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걸 합법화해서 일부 운영자들에게 허가권을 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웨어버리가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게 당연하죠. 이거 라스베가스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얼마나 내 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스트 나와서 그거를 하게 된 거지. 그렇지. 여기에 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 지명자의 해명은 뭐냐면 기술직
운영 관리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많은 돈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베팅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 운영 관리자가 도박과 상관없는 전 서버 관리만 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 너무 거창한지는 모르겠지만 악의 평범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아무튼 장관 후보자들 뭐 예. 운영 관리자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한화진 후보자,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분이 후보자 지명 이후에 삼성전자 사회이사 직위에서 물러났거든요. 물러나면서 두 달치 급여로 1,600만 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와우. 그러니까 월급이 한 800만 원 되나 봐요. 두 달치 급여라고 하니까. 야 월급이 800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 사회이사로서 연봉으로 세전 9,6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삼성전자 측의 규정에 따라서 3월과 4월 두 달을 일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1,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건데 3월과 4월 뭔 일을 했을까? 여기 나오네. 주주총회 한 번 나갔다고. 주주총회 한 번 참석한 거 말고는 없는데 당연히 이거는 공직자 윤리하고 좀 부딪히는 문제고요. 저희 취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그 사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대 병원장 출신입니다. 경북대 병원장도 공무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과 딸이 갑작스럽게 의대를 편입을 하게 되는데 경북대 병원장인데 경북대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는데 갑자기 군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군면제를 받으면서 심지어 요추 6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이 있다라는 그런 인간한테 없는 요추죠. 그렇죠. 본인이 또 집이 많다 보니까 임대사업도 있는데 월세만 2,400만 원 받는 임대사업했는데 그걸 또 절세를 위해서 노란우산 공제에 들어가서 90만 원가량 1년 90만 원 세금 혜택까지도 받았다. 그 문제 2,400만 원. 경북대 의대 교수예요, 교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임대사업을 하려면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를 또 해야 돼.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2,300만 원 매달 임대소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94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당시 건물을 상속을 받으면서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라고 하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경북대 병원 정관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걸 계속 해왔다는 병원 후보자의 말 해명이 규정을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까지 했잖아. 근데 경북대 병원 정관에도 이게 있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몰랐다. 과연 정말 몰랐을까? 뭐 규정을 몰랐다 그러고 그래서 뭐 보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다른 활동들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7군데에서 했거든. 이 7군데 가운데 5곳에서 겸직 신고를 안 한 거야. 거기서 또 돈 나와요. 경북대 의대 의사시니까 교수였잖아. 따님이 본인의 수업을 들으셨더라고. 본과 3학년 때. A+ 받으셨지? 시험도 보고 채점도 본인이 하셔서 입력도 본인 수업을 들었으면은 당연히 이해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역시 신고해야죠. 경북대 병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려야지 당연히. 안 했어. 제주도시사 시설에 업무 추진비를 좀 많이 썼는데요. 집행 명세가 허위로 작성이 된 게 아니냐. 식당 중에서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밥값만 1억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와우!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30여 차례 방문해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17명이 간 것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금 유용 혐의가 있다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주도지사 제주도청부터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내역을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논문을 이게 천직구는 여기서 나온다. 6개의 논문을 10개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가지 않은 한동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6개 논문을 썼는데 주제가 반독점법, 국가채무,
국가 채무. 코로나19 분쟁 지역 교육 및 의료 개혁. 여기 나온 거 보면 인문, 사회, 과학부터 뭐 미생물학까지 다 섭렵을 한 거지. 와, 예. 엄마의 도움이든 대필 작가를 고용했던 저건 반칙이다.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저건 부당하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술의 특기가 있어서 미술 전시회도 해. 근데 이 네. 전시회가 네. 한동훈 씨 딸의 외할머니 건물에서 이루어졌고 아,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외할머니 소유의 건물이고 입시 뭐 이런 거 아니라 네. 자발적인 봉사 정신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로 한 것이다. 아이들이 지금 입시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전시회를 하고 싶어졌고 전시회를 하고 싶었던 아이의 할머니 한 명이 우연찮게 건물주였는데 우연찮게 그 건물주의 건물에 빈 공간이 있었고. 그렇지. 논문도 막 한꺼번에 작성하고 영어 전작책도 막 출판하고 이런 또 봉사활동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게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누군가 굉장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전문가의 입시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한겨레가 감히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기사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10대의 딸이 이런 일을 주선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한 이거 거잖아. 자체가 그리고 그걸 혹시 주선한 게 기업 임원과 부모와의 어떤 관계 때문 아닐까? 이걸 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준 건데 마치 딸이 준 것처럼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이런 걸 형사고소까지 바로 해야 됐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 조선제일검이잖아. 조선제일검이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하는 사안은 이 결격 사유가 많은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다 걷어내고 지금 제기된 의혹들만 놓고 보자고요. 장관 후보자들이나 총리 후보자들 대해서